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김 과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딸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니.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김민수 과장은 아내 손을 꽉 잡고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 말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희 딸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사고로 오셨어요. 지금 응급 수술 중이십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과장의 아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수혈이요? 그럼 저희 피를 쓰면 되지 않나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AB형이신데 보호자분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입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O형이에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10분 후 중년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딸 지은이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안정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환자분 혈액형이 AB형이 확실하신가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릴 때 검사했을 때 AB형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O형, 배우자분은 O형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O형은 O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 O형은 O와 O 유전자를 가집니다. 이 조합으로는 O형이나 O형 자녀만 가능합니다. A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저희 딸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입양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해 보였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낳았습니다. 32년 전 명성산 부인과에서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유전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환자분 수술부터 마치겠습니다. 혈액은행에서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안았습니다. 32년. 지은이를 키운 32년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김 과장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은이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오. 의사 말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틀릴 리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김 과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나던 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 명성산 부인과 신생아실 팔찌를 찬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김 과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아니란 말인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걸음마, 첫말,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는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 부부는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넌 집에서 쉬어라. 아빠가 죽 끓여줄게. 김 과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래도 푹 쉬어야 해. 엄마 말 잘 듣고.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김 과장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정확하게.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DNA 검사요.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진실을 외면할 순 없어요. 다음 날 김 과장은 혼자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자녀분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가능합니다.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 과장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아내의 것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지은이었습니다. 어떻게 딸 몰래 검체를 채취할까요? 고민하던 김 과장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일부러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과장은 나중에 그 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컵을 비닐봉지에 담아갔습니다. 이걸로 검사가 가능할까요? 의사는 컵을 살펴봤습니다. 타액이 묻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이 앞에서 애써 평범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김 과장은 다른 일도 진행했습니다. 명성산 부인과를 찾아가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철거되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명성산 부인과요?
10년 전에 폐업했어요.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요. 원장님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사 가신 것 같던데요. 김 과장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32년 전 출생신고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 자녀분 기록이시면 가능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1993년 3월 15일생 김지은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출생신고는 명성산부인과에서 되어 있네요. 당일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직원이 화면을 내렸습니다. 총 4명입니다. 남아 둘, 여아 둘이네요. 여아가 또 있었습니까? 네. 한 명은 이수진이라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너무 무서워서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자 확률이. 김 과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0%입니다. 그 말에 김 과장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김민수 씨와 정미숙 씨, 두 분 모두 김지은 씨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입양이나 다른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니. 의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을 보자 아내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0%래요. 우리 딸이 아니래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딸을 찾아야 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여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아이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그 아이가 우리 진짜 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보겠소. 김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2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 과장은 며칠 동안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처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시작했습니다. 1993년생 이수진을 찾았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3월 15일인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은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SNS는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하잖아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맞는 사람, 생일이 3월인 사람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3월 15일생. 김 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 사람 같아요. 아내가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연락해 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김 과장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혹시 명성산 부인과에서 태어나셨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초조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메시지를 못 봤을까? 사흘째 되는 날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물으시는 거죠? 김 과장은 황급히 답장을 썼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불안해서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썼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딸과 혹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번엔 답장이 빨랐습니다. 정말요? 이거 사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만나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때요?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제 아내 정미숙이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김 과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희 딸이 32년 전 명성산 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어요. 결과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제가 당신들 딸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상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엄마가 술 드시고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정말 우리 딸이 맞냐고. 김 과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술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수진 씨도 혈액형 확인해 보셨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O형이에요. 김 과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O형, 아내가 O형이니 자녀는 O형이나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O형과 O형이에요. 그러면 딸은 O형이나 O형이 나와야 해요. 그럼 수진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세 사람은 서로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락하고 지내면 어떨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헤어지며 김 과장은 수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아내와 닮았습니다. 코 모양은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딸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은 또다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수진과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외롭게 사셨겠어요. 아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수지는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무슨 소리니? 김 과장이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두 분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로 좀 바빠서 그래. 김 과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모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진짜 딸이라면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2년을 함께 산 딸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김 과장 부부와 수진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민수 씨와 정미숙 씨, 이수진 씨의 친자 확률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99.99%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눈물을 참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이에요. 아내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2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를 딸이라고 부르실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수진을 봤습니다. 32년을 기다린 딸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수진 씨 마음도 중요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천천히 받아들여요. 세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상했다는 것, 외동딸로 자랐다는 것, 미술을 좋아했다는 것. 김 과장 부부는 놓친 32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과장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지은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지은이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죠. 더 늦추면 안 돼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이는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혈액형 검사를 했잖니. 네. 그때 알게 됐어. 내 혈액형이 우리랑 유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O형, 엄마가 O형인데 넌 AB형이야. 이건 유전적으로 불가능해. 지은이는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병원에서 바뀐 것 같아. 우리가 DNA 검사까지 했어.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들 딸이 아니란 거예요? 생물학적으론 그래. 하지만 우리에겐 너는. 김 과장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진짜 딸은 누구예요? 찾았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지은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은아, 넌 우리 딸이야. 32년을 함께 살았잖니. 아내가 달려가 지은이를 안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몸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 진짜 딸을 찾았잖아요.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 넌 우리에게. 지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에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진짜 딸을 찾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지은아, 문 좀 열어라. 밥이라도 먹어야지. 김 과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한편 수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2년을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친부모를 만났으니 당연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아요. 김 과장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은이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내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는 돌아섰습니다. 저 이사 갈게요. 뭐라고? 김 과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진짜 딸이 오면 불편하실 거고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딸이야.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32년을 함께 살았잖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신들 진짜 딸을 찾았으니 이제 저는 필요 없죠. 지은이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김 과장이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지은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 과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후엔 나갈 거예요. 지은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막막했습니다. 한쪽 딸은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쪽 딸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볼수록 아내를 닮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32년을 다른 가족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친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당연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대신 잘한 딸은 어때요? 지은 씨였죠?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이. 당연하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김 과장이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네. 같은 처지잖아요. 서로 바뀐 인생을 산 거니까요. 김 과장은 고민했습니다. 지은이가 만나려 할까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했습니다. 물어볼게요. 집에 돌아와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수진 씨가 너를 만나고 싶대. 지은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한 번만 만나봐. 너랑 같은 처지잖니. 같은 처지요? 그 사람은 진짜 부모를 찾은 거고 저는 가짜였다는 걸 안 건데요. 지은아. 김 과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도 친부모가 있어. 그분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지은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전 관심 없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한테 뭐 하러 가요? 버린 게 아니야. 병원에서 바뀐 거야. 결과는 똑같잖아요. 지은이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은아, 수진 씨가 계속 너를 만나고 싶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딱 한 번만요.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와 수진은 처음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지은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너희 둘이서 얘기해봐. 아빠는 밖에 있을게.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저도 이 상황이 어색해요. 그럴 거예요. 지은이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지은이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해자요? 당신은 친부모를 찾았잖아요. 전 잃었고요.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5년 전에요.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는지 몰라요. 가족이라는 게. 수진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미워요. 알아요. 근데 당신 잘못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아니 김 과장님 부부는 좋은 분들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며칠 연락하면서 느꼈어요. 그분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우리 둘 다 챙기려고 하시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어른스럽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천천히요. 서로 이해하면서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 과장은 창문 너머로 두 딸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만난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냉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사는 안 할게요. 지은이의 첫마디에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만나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과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제 친부모님도 찾아주세요. 김 과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이 집에 자주 오게 해주세요. 지은이의 말에 김 과장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 사람도 외롭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고요. 지은아.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착했나? 지은이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요?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꼭 갈게요. 토요일 저녁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실에서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줘서 고마워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두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수진 씨, 디자인 일은 어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바빠요. 브랜드 로고 작업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지은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계사예요.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어요. 멋있네요.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지은이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해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 마음 알아요. 수진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 김 과장님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김 과장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천천히 가자. 먼저 찾고 나서 생각해도 돼.
며칠 후 김 과장은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날 명성산 부인과에서 태어난 김지은의 친부모는 수진의 양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고인의 형제분들 연락처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김 과장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혹시 부모님 형제분들 연락처 아세요? 고모님 연락처는 알아요. 가끔 명절 때 연락하거든요. 그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이 일 때문에요. 알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이 기억하신대요. 부모님이 지은 씨가 바뀐 걸 의심하셨었대요. 정말요? 네. 혈액형 때문이었대요. 근데 확신하지 못하셨나 봐요. 그럼 진짜 딸. 그러니까 수진 씨 소식도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시대요. 병원에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요. 김 과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당시 명성산 부인과에서 일하던 분들을 찾아보면 어때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명성산 부인과 폐업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장은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간호사 한 명이 인터뷰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명성산 부인과에서 일하셨던 분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김 과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기가 4명이나 동시에 태어났어요. 혹시 아기가 바뀐 거 아셨어요? 의심은 했어요. 근데 확신할 수 없었죠. 그때는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당시 부모님들 기억나세요? 한 집은 기억나요. 아주 젊은 부부였는데 첫 아기라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분들 연락처는요? 글쎄요. 워낙 오래됐고 병원 기록도 다 없어졌는데요. 김 과장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분 성함은 기억나요. 박씨 성이었고 남편분이 공무원이셨어요.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주소가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신생아 방문 서비스를 했거든요. 김 과장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단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서를 찾았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기대가 어렸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박씨 부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32년 전 이 지역 공무원 명단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구청 인사과에 문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찾으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뀐 일입니다. 제 딸의 친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같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김 과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씨 성애 당시 30대였고 공무원이었다면 범위가 좁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을 찾았습니다.
박철수 씨라고 현재 60대 초반이시고 퇴직하셨네요. 김 과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연락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먼저 연락드려서 의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씨 되십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신생아가 바뀐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래전부터 의심했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딸 혈액형이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웠습니다. DNA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해야겠죠.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며칠 후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 과장 부부와 박철수 부부였습니다. 박철수의 아내 이름은 채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박수진인데요. 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김지은입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채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딸이 아니었어요. DNA 검사를 이미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키운 박수진은 저희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였어요. 김 과장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4명의 아기가 모두 뒤바뀐 것일까요? 저희도 진짜 딸을 찾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박철수 부부와 지은이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 또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만약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찾는 거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 과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소식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알던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대요. 수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힘들겠어요. 지은이가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저도 바뀌었고 지은 씨도 바뀌었잖아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 부부, 박철수 부부,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철수 씨와 채영이 씨, 김지은 씨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채영이가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 채영이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32년 만이었습니다. 박철수도 다가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과장 부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지은이가 진짜 부모를 찾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도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실을 알았네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 수 없어요. 원장님도 돌아가셨고 기록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채영이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지은이는 김 과장 부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부부를 봤습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두 분 다요. 지은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도 김 과장님 부부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부모님도 찾고 싶어요. 박철수가 수진을 봤습니다. 우리가 키운 딸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야겠어요. 그날 6명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2년 동안 놓친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채우려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명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운명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김 과장 댁 거실에는 6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 부부, 박철수 부부, 지은이,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진 씨 친부모님 소식 들었어요? 채영이가 물었습니다. 네,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사설 탐정의 도움으로 수진의 친부모도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딸이 바뀐 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모두 찾은 거네요.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어때? 박철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집 다니는 게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요. 지은이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박철수 부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채영이는 울었습니다. 박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김 과장 부부도 여전히 부모님으로 대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김 과장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내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를 잃고 5년을 혼자 살았던 그녀에게 다시 부모가 생긴 것입니다. 지은이와 수진은 이제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쇼핑을 하고 때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다음 주 제 전시회 올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같지만 생일이 지은이가 조금 빨랐습니다. 내 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부부와 박철수 부부도 가끔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했습니다. 우리 참 특이한 관계네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설명하기 참 복잡해요. 김 과장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 늘어난 것 같아요. 채영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6명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강변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6명은 벚꽃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6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도 있는데 가족 같아요. 그게 가족이야.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지은이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채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6명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2대의 차에 나눠 탔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이가 직장 이야기를 했고 수진이 전시회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32년 전 병원에서 벌어진 실수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4명의 부모와 2명의 딸. 그들은 이제 하나의 큰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뭐가?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지. 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을 찾았잖아. 저도 감사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혼자였던 제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6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32년 전 그날 밤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4명의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에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6명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바뀐 운명은 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사랑을 알게 해줬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달빛 아래 6명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진실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 과장 가족과 박철수 가족, 그리고 지은이와 수지는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진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뀐 운명이 만든 특별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